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고 이걸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험과 보험료를 줄여야 하는 이유 이거 한번 설명드려보고 보험료 줄인 걸로 뭘 해야 되나, 그 아낀 돈으로 어떤 걸 더 잘 대비하는 게 좋은지 그 내용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없는 부분이지만 한번 제 의견 참고해 보시고, 아 그래 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험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9대 보험 설계안을 집에서 무료로. 더 좋은 걸 찾고 싶다면 비교해봐. 가장 쉽게 보험 설계사 만나는 곳 iSelect. 보장만 입력하면 대리점 세 곳과 매칭시켜주니까 가장 싸고 좋은 곳을 찾아. iSelect. 자, 보험과 보험료를 줄여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보험 과잉, 보험료도 과다하고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한 4인 가족에 보험료 50만원, 70만원 내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를 일단 대폭 줄여야 된다. 일단 너무 많다. 두 번째, 보험료가 비싸면 결국 보험이 해지되기 때문, 누누이 말씀드리죠. 보험 10년 유지율 평균이 10% 안팎이다 라는 내용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아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저도 그랬는데 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입하는 20년 납, 30년 납 동안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한번 올 수 있다. 안 오면 아주 행복하고 좋은 케이스인데 그런 거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지금 괜찮으니까 자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줄여놓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보험이 모든 위험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치매에 걸릴 게 염려가 돼요. 그럼 치매보험 가입하면 그걸로 치매가 완벽하게 대비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인 부분 조금 혜택을 보는 그 정도 차이지, 그거 외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나마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나? 그 부분도 제가 치매보험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죠. 중증 치매에 걸려야만 조금 이득 볼 확률이 생기고, 경증으로 걸리면 내가 낸 돈보다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중증 치매 걸릴 확률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 뭐 1.6%?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증 치매 걸리면 그때부터 평균 수명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10년치 뭐 생활자금 뭐 계속 준다, 엄청 많이 줄 것처럼 이야기해도 결국은 큰 이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보험회사는 우리보다 통계 데이터로 무장을 하고 있고 거기는 영리회사다. 자선사업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험회사랑 싸워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입한 거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도 언제든 존재한다. 보험 말고 다른 거를 우린 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위험 대비뿐만 아니라 더 잘 준비해야 할 인생에 많은 목적 자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 줄이고 보험료 줄이고 그걸로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을까? 보험료 최대한 줄여서 돈 아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 하려고 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관리하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는 게 있으면 보험이라는 걸 의지하니까 아이 뭐 나중에 돈 받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나태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험보다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해도 사실 보험금을 안 타야 되는 거예요. 난 만약을 위해서 가입은 하지만 난 보험금 안 탈 거야. 오히려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어떻게든 보험금 타려고 막 잔뜩 가입하는 그런 마인드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동 꾸준히 하셔야죠. 저도 요즘 엄청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는 유산소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막 다른 것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막 합니다. 식습관 조절 하셔야죠. 최대한 가공된 거 안 드시려고 하고 야채도 많이 드시고 과일도 많이 드시고 고기 좀 적게 드시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독서를 멈추면 그 사람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책은 많이 읽습니다. 요즘에 조금 못 봐서 그렇지 지금까지 한 700권 이상 본 것 같아요. 한 1000권 정도 빨리 보는 게 목표인데 요즘 바빠서 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거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완화, 최대한 스트레스 받더라도 잘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병의 위험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취미 활동도 하시는 게 좋다. 정신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의 적당한 교류나 모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종교 활동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는 하셔야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7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5가지 이상은 하셔야 된다. 보험 잔뜩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 없어도 이런 거 잘하는 게 훨씬 100배, 1000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건 못하니까 보험 가입하지.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생각을 아예 바꾸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료 줄인 돈으로 내 몸을 자꾸 체크를 좀 하자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하시고 병증을 조기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그런 연구들은 많죠. 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6대암에 대한 5년 생존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국한이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 위암을 발견하면 97% 이상 생존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5년 이상. 대장암도, 유방암도, 자궁경부암 다 90% 이상 넘게 나오죠. 간암 60%, 폐암 75%. 근데 국소까지 가면 주위장기나 인접조직 림프절을 침범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존율이 쭉 떨어지죠. 그리고 멀리 떨어진 데까지 전이가 돼버리면 생존율을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건강검진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건 반드시 하시고 그거 외에도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돈 아껴서 뭐합니까? 돈 아낀 돈으로 건강검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 몸보다 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건강검진 잘 받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뭔가요? 인생의 중요한 목적 자금을 준비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자. 보험료 많이 쓰지 말고. 그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 크게 뭐가 있을까요? 자녀 대학 등록금 이거 미리 준비해놔야죠. 나중에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들 대학 많이 갈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사회자립금 목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두시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너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자금을 모아서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하시면 부모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노후자금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노인 빈곤율 아직도 OECD에서 그냥 탑 클래스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반드시 준비하는 게 좋다. 특히 노후자금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 계속 드리는 거죠.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료 일단 최대한 줄이고 여유자금 조금씩 더 합해서 이런 거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녀 대학 학자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평균 연간 등록금이 한 700만 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년치 계산해보고 하면은 얼마 준비해야 되냐? 자녀 한 명당 연 700만 원 곱하기 4년 하면 2,800만 원 나오죠. 근데 이제 0세부터 준비한다고 치면 20년이 지나야 대학을 가니까 20년 동안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반영해서 절반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더 해서 그리고 또 기타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책 사는 거, 주거비 하는 거, 먹는 거 하면은 2,800 말고 한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 적립식, 이게 복리계산기 적금식입니다. 월 15만 원씩 그냥 매달 적금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정도 하면 되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20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냥 일반 과세로 해볼게요. 그 연복리를 한 6% 정도 나온다. 매년 6% 정도 수익이 복리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6,5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학자금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어지죠. 그럼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월 15만 원 정도만 자녀를 위해서. 자녀 한 명당이죠. 한 명당 그만큼 20년을 꾸준히 모아주시면 된다. 근데 이제 예금 적금 하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만들어 드린 것처럼 연금저축펀드에서 공부 많이 하신 다음에 괜찮은 ETF 같은 거 주기적으로 그냥 월 적립식으로 사자 그 얘기 계속 드리는 거죠. 이건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 플랜은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거죠. 근데 자녀가 이미 출생한 지 좀 됐어요. 그러면 금액을 조금 높이든지 투자 수익률을 조금 높여보든지 그 정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하면 대학 학자금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후자금 어떡하냐. 노후자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건 예전에도 많이 만들어 드렸지만 소득의 10%를 그냥 없다 생각하고 먼저 떼버려야 돼요.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30세 사회생활 처음 할 때부터 70세까지 한 40년간 운영한다 생각을 하시고 요즘은 60, 70대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때까지도 계속 소득의 10%는 계속 운영한다, 투자한다. 그 생각을 하시고 70세 이후에 연금 받아서 그때 그냥 그걸로 나눠서 쓰시면 된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게 20세로 되면 이게 5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더 기하급수적으로 돈은 불어납니다. 그럼 매월 30만 원씩 소득이 한 10% 정도 해서 매년 투자한다. 40년간 연복리 6% 정도만 투자를 해도 30만 원씩 40년 6% 하면 6억 정도가 나오죠. 화폐가치 하락하는 거 생각해도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 3억 정도 되니까 그거 나눠서 쓰시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국민연금 좀 받고 주택이 있으시면 주택연금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노후에 큰 문제 안 생긴다. 어떻게? 30만 원씩 매달 40년 정도 6% 정도만 운영하면 그러면 6억이 나오는 거예요. 자, 6%인데 좀 더 늘려보면 어떠냐? 8%면 10억이 나오죠? 그러면 운이 좋아서 10%가 나왔다. 40년간. 그러면 19억 정도 모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냐? 완전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보여드리지만 미국, 유럽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보면 지금 이게 언제예요? 1986년부터 2022년까지 계산을 해보면 미국 시장은 10%, 유럽 시장도 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데이터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자산 분배하는 방법들도 많고 막 그런 것들 하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고 가장 효율적인 거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장기로 적립식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그리고 주요 선진국 국가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수익률은 매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죠. 그럼 S&P 500 한번 볼까요? 이거 적립식으로 매년 한 번씩 같은 자금을 운영을 한다고 쳤을 때 1994년부터 2024년까지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19.78%가 나옵니다. 20% 정도 나와요. 스파이가, 그러니까 S&P 500이죠. 그럼 나스닥으로 한번 돌려보면 QQQ로 해보면 2000년부터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2024년, 한 24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5%가 나오는 거죠. 뭐 앞으로도 그럴 거냐, 뭐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 잘 자산을 섞어서 뭐 안전자산 좀 섞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한 6%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 드리는 거죠. 예금만 잘 해도 금리 좀 높게 나올 때는 6% 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투자로는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씩 공부를 해보고 노후 자금을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를 하면 좋죠. 정 여의치 않으면 70세까지 안 하면 60세까지라도 해도 좋은 거고, 조금 늦게 시작했으면 70세까지 해서 소액으로 계속 불려나가는 그런 방식을 한번 써보시면, 노후에 돈이 많으면 보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돈으로 그냥 병원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비는 좋으니까 실비 하나 딱 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괜히 이런저런 보험 다 가입할 필요 없이 자산을 늘리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 그런 관점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보험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유리한 2+1만 잘 준비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에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